안녕하세요. 건대 오피스텔과 원룸을 전문으로 하는 친절한 부동산 대표 장성욱입니다. 오늘은 친절한 부동산이 접해 있는 화양동 내에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알아보시는 학생이나 직장인 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의 영상이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금일 영상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네, 친절한 부동산이 있는 화양동에서는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화양동 내에서, 그리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내에서 반려동물이 가능한 집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하양동 내에서 집을 자취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그런 물건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하양동 내에서만 부동산을 한지 지금 7년 정도 됐는데요. 그 7년 동안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주인분의 동의하에 넣어드린 집이 아마 5집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이게 수치거든요. 5집도 굉장히 많은 집을 제가 넣어드렸다고 자부할 정도니까요. 그 5집 같은 경우에는 주인분이 동물을 좋아하시고 실제 주인분도 주인 세대에서 같은 건물 내에 거주를 하시면서 동물을 키우는 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케이스고요. 심지어 그런 집 같은 경우에도 동물을 키우는 부분은 오케이를 했지만 나중에 나갈 때 퇴실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퇴실 청소랑 그리고 그 반려동물을 키움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변상은 다 해주고 그 입주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양동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주인분이 동의해줘서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집은 그냥 없다고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대개는 그렇다 보니까 그 계약 시 특약사항란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반드시 명시가 됩니다. 이렇게 명시가 안 되는 케이스는 일부 부동산 대표님들께서 그 주인분이 같이 건물 내에 거주 안 하신다라고 하셔서 그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표현인데 교묘하게 그 반려동물 사육 금지와 관련된 특약 부분을 빼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도 나는 내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모르는 거다. 주인분한테 나중에 발각된다고 하더라도 전적인 책임은 내가 아닌 당신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시고 계약 체결을 하시는 분들을 은근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몰래 이제 키우신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대개 화양동에 있는 원룸들은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대개 뭐 커야지 평균적인 사이즈가 5평에서 6평 내외, 작은 거는 뭐 두세 평 정도 사이즈의 방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작은 방에서 동물을 키운다. 근데 그 동물이 어 되게 활발한 예를 들어서 강아지 중에서도 뭐 말티즈 같이 아이들 성격이 좋거나 좀 활발한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주인이 있을 때는 얌전하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택배가 온다거나 아니면 계단으로 누가 이제 올라가는 발소리만 들려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짖는 소리가 사이즈가 작은 방에서 그렇게 짖으면 바로 옆방에도 크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몰래 키운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있을 때 조용하던 강아지가 없을 때 그렇게 짖어대면 옆집에서 주인분에게 민원이 가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피해는 누가 볼까요? 일단은 그렇게 동물이 짖음으로 인해서 그냥 동물을 키우지 않음에도 옆집에 사시는 세입자분은 피해를 일단 1차적으로 보시겠고, 두 번째는 분명히 특약사항란에 주인분이 동물을 키우지 말라고 명시를 해놓던 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라 할지라도 주인분은 계약을 시켜드린 부동산에 분명히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구두상으로는 전달이 됐을 수도 있는 부분을 계약서상에서 교묘하게 빼서 그렇게 진행시키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입주시켜드린 부동산한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으로 그 몰래 동물을 데려가서 키우시는 세입자분이시겠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인분이랑
특약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청소와 도배, 장판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시는 경우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특약사항에는 안 들어가서 강제 퇴거는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퇴실하실 때 기본적으로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배인 뭐 강아지나 고양이 냄새라든가 그리고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움으로 인해서 파손된 바닥이나 벽지, 오염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청소 비용까지 지불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집을 구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관리하는 블로그 포스팅 상에도 제가 이제 쭉 근래에 있었던 사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작성을 했었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을 2번 구해드린 분이 소개시켜드린 굉장히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 내에 입주를 하셨고 그 건물에 입주를 하셨을 때도 제가 기본적으로 특약사항란에 반려동물 사육하시면 안 된다. 특약의 금지사항으로 제가 넣어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도 몰래 이제 고양이를 2마리나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사정 때문에 이제 퇴실하실 때가 되셔가지고 집이 나와서 집을 접수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입주하실 분을 광고를 해서 제가 바로 방 안내를 해드렸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갔었을 때 그 고양이 특유의 냄새가 사료 냄새와 그 고양이 그 오줌 냄새가 좀 이제 심하게 나잖아요. 그 냄새가 나니까 집을 보시는 분이 인상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양이 키우시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손님을 안내할 때 그 고객님 앞에서는 제가 태연했지만 사실은 믿고 집을 구해드렸던 분께서 그리고 특약사항에 명시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방 내부에서 고양이를 2마리나 이제 키우고 있어서 제가 되게 마음이 안 좋았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잘 해결돼서 방을 보셨던 분께 잘 설득을 해서 네, 그 집이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조건으로 계약까지도 진행을 시켜드렸는데요. 참고로 여기에서 그 기존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 같은 경우에는 주인분이랑 격하게 이제 다툴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갔을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저를 믿고 소개시켜드린 그분께도 이제 좀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분 소개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소중한 분이지만 또 임대인분의 입장도 저는 이제 배려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당하지 않도록 주인분께 이제 선처를 좀 구해달라고 잘 말씀을 드리고 전체 도배와 그리고 이제 바닥은 특별히 이제 다행히도 뭐 심하게 파손된 부분이 없어서 전체 도배 후에 전체 소독과 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비용이 대략 70만 원 정도가 청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실 예정이다. 아니면 몰래 키우시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될지 키우기 전이시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안 데리고 오시는 게 좋고요. 괜히 데리고 오셔서 퇴실하는 그 시간, 그 순간까지 내가 불안에 떨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안 데리고 오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이제 특이하게 있던 없던 몰래 주인분 몰래 이제 키우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섰다. 그렇다고 하시면 그냥 솔직히 주인분께 말씀을 드리고 나갈 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 변상을 하겠다라고 좋게 잘 얘기해서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하실 수 있도록 주인분과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친절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 중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전에 미리 이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들을 꼭 여쭤보고요. 1번서부터 6번까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여쭤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떠한 집에 어떠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 이제 그 부분까지 여쭤보시는데 딱 대부분 제가 그냥 돌려 보내드리는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글자를 표시를 해놨는데 5번에 해당하는 경우랑 6번에 해당하는 경우 중에서도 이제 약간 차가 크고 그리고 이제 넣었다 빼줬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돌려 보내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을 뭐 이제 화양동 내에서 집을 구하실 때는
혹시라도 친절한 부동산에 방문 예정이시라고 하면 이런 기본적으로 6가지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전화 주셨을 때도 이런 부분들 내가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실지 아시고 먼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집들을 구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정말 딱 이거다 싶은 스타일의 집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 잘 보시고 혹시라도 진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